바다의 조서연입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꿈에 도전할 때라고 하는데요. 국경을 넘어 새로운 내일을 향해 도전하는 청춘들을 위한 시간이죠.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취업 정보 전하는 신세미 캐스터 만나보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한강 CM에서는 근태 관리와 생산 관련 기자재 수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신입 및 경력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문대 이상 졸업자분들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인근 지역 거주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경기도 화성이며 모집 기간은 5월 20일 자정까지입니다. 다음으로 GS 글로벌에서는 해외 영업과 경영 지원 분야의 인턴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로 학점 3.0 이상인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해외 영업과 경영 지원 분야의 우대사항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5월 20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코오롱 오토모티브에서는 세일즈와 서비스, 관리자 분야 등 총 9개 부문의 신입 및 경력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부문별 자격 조건과 우대사항, 그리고 근무지가 다르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5월 21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NGB에서는 기술 교육과 컨설팅 업무를 담당할 HRD 분야의 경력 사원을 찾고 있습니다. 실무 경험 3년 이상, 8년 이하의 경력자분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외국어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22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오늘은 커리어 컬리지의 김한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모셨는데 네. 자, 오늘은 이 해외 취업 관련해서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해외 취업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핵심, 레주메 작성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 첫 그렇죠. 그 순서이기도 한데 네. 저희가 뭐 레주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해외 네. 취업을 준비할 때. 그런데 이 레주메가 정확히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 쉽게 말을 하기가 힘든데 좀 네.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너무 쉬운 거라서 얘기하기가 힘든데요. 레주메, 프랑스어죠. 내용이 중요한 건데 지원자가 자신의 경력이나 그다음에 학력, 공부한 것, 그리고 역량 등을 기재하는 문서다. 역량이 너무 어려운가요? 그냥 능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 기재하는 문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우리말로 하면 이력서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력서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주메라는 거에 있어서 네. 좀 어떤 문항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주메에 들어가야 되는 양식을 방금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력서로 생각하게 되면 항목이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먼저 보자면 일단 기본적인 개인정보가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지원 목표나 학력 사항, 그리고 직장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직장 경력 및 인턴십, 그다음에 활동과 기타 정보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학력 사항이고요. 예. 그 다음에는 과외 활동, 엑스트라 액티비티라는 내용과 기타 정보, 스킬과 관련된 부분이 꼭 누락되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취업에 있어서 사실 뭐 기본 중에 기본이 이력서 또 자소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거는 국내 기업에도 통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한글 자기소개서와 또 글로벌 스탠더드 레주메에는 따로 차이라는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NCS를 학습하고 훈련하신 분들은 아마 그게 뭐 다른 점이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과거에 저희들이 사용했던 이력서와 레주메를 비교해보자면 몇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네. 개인 신상 정보가 빠져 있어요. 네. 특별히 뭐 사진이라든지 가족 관계 쓰는데 애매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그 여부, 키나 체중 같은 경우들은 절대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작성되는 문서에 나는, 저는 등등의 1인칭 화자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또 특징이 있고요. 네. 지원자에 대해서 스스로가
객관적인 평가를 주관적으로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네. 차이점이에요. 뭐 보통 서류 보게 되면은 뭐 저는 어려서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떤 노력들을 했습니다. 이렇게들 많이 쓰시는데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들 뭘 했는지 주어 빼고요. 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과거 경험하고 성과 위주로 작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예, 일단은 뭐 우리나라 자기소개서랑 비교를 했을 때 네. 보다 좀 냉정하고 좀 객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레주메에도 기본적인 작성 규칙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좀 해보죠. 많은 레주메들을 보게 되면요. 네. 어디서 들으신 얘기들은 많아서 장수라든지 분량이 생각을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폰트 크기를 굉장히 작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럴 때는 심사자의 입장이 어떤 사람인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거 고려 전혀 하지 않고 폰트 크기 8에서 9 정도 하면 약간의 시력이 나쁜 사람들은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작성을 하라. 두 번째, 글자 크기는 폰트 크기는 10에서 12 정도, 권장은 11 정도 크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 정도 사이즈를 좀 해주시고요. 세 번째, 이건 지난주에도 제가 만났던 학생이 요거 UCAS에 들어가 있었는데 예. 내용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부풀리거나 줄간격 띄어쓰기해서 풍성하게 한 장 넘겨서 한 장 반 이렇게 채우지 말아라 라는 거. 그다음에 폰트는 특이한 폰트들을 쓰지 마시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폰트를 좀 써주시면 가독성이라든지 읽는 분들이 상당히 편안해합니다. 예, 예를 들면 어떤 폰트들이 있을까요? 혹시 화면이 준비가 되었었나요?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타임스 뉴 로망 글자체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네. 볼딕체를 주어야 고딕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에어리얼체, 그다음에 조지아체, 대표적인 것은 한 이 세 가지고요. 예. 나머지들은 뭐 캠브리아라든지 칼리브리라든지 이런 5가지 정도만 아마 알고 계셔도요. 레주메에 들어가는 그 문서들이 굉장히 깔끔하고 보기 좋게 구성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폰트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이 폰트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 김정희의 추사체를 보게 된다면 글씨를 알아보기가 상당히 쉽지 않겠죠. 예. 유사한 케이스예요. 다양한 종류의 글자체들, 폰트체들이 있는데 그 체들을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읽기, 가독하기 힘든 그런 폰트체를 쓴다면 많은 내용들을 예. 읽고 무언가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심사자, 평가자에게는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레주메 길이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네. 좀 전에 양이 좀 없다고 부풀리지 말아라 이렇게 네. 말씀을 좀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좀 레주메 길이는 어느 정도가 좀 적당하고 좀 보편적인지도 궁금합니다. 한 장 내로 써라라는 말씀이 뭐 공식처럼 되어 있죠. 네. 한 장 안에 다 작성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원자들은 한 장 안에 기입하는 능력들이나 훈련들이 좀 덜 돼 있어요. 잠깐 뭐 코치를 좀 드리자면 기술하라와 서술하라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 내용을 작성하는 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구분 방법만 말씀드리면 기술과 서술을 비교했을 때 기술은 내가 대답해야 될 정답의 개수가 복수이고요. 그 다음에 서술은 하나입니다. 그 내용은 기술은 뎁스가 얕고 서술은 깊습니다. 서술하라 장점, 본인의 강점을 한번 나열해 보세요라고 그러면 기술 방식으로 나열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일 수 있으니. 네. 그러나 서술 방식으로 요구하는 문제 출제자가 원하는 그런 내용들은 어떤 힘들었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극복했던 노력,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뎁스를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레주메는 철저하게 기술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예. 된다는 내용이고요. 네. 서류고 그렇다면 한 장 반 정도, 네. 폰트 크기 11 정도. 네. 좀 핵심적인 내용만 압축을 해서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 네네. 자, 뭐 굳이 한 장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런 경우 없습니다. 예. 요즘에 많이들 연구하고 있는데 원페이지 기술법이라고 해서 책 한 권을 읽고 한 페이지에다가 작성해서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는 훈련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기업체에서 어떤 의사결정권자는요. 많은 내용의 서류들을 검토하거나 프로젝트 내용들을 훑어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프리토킹과 인터뷰 미팅들을 많이 하고 서류를 정리하는 건 한 장으로 요약된 것을 보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보게 된다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 마찬가지거든요. 분량이 많게 되면 네. 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의사결정권자가 네. 혼동되거나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보통 뭐 이렇게 한두 장 정도를 쓰는데 그래도 뭐 경력이 아주 많거나 해서 좀 레주메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경력자 같은 경우에 근무 경력이 긴 사람하고요. 그다음에 회사 수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직에 그렇죠. 수가 많은.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업무 경력이 최소한 10년이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조금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장수가 조금 많이 필요하고요. 예. 재직 회사가 많은 곳도 근무 기간이 기입된 재직 회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5곳이나 6곳 정도가 넘어가는 분들이다 그러면 2장 정도까지는 채우실 생각하고 네. 조금 자세히 적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뭐 다만 이제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면 과학이나 학술 이런 분야에 쓰시는 분들은 CV라고 해서 네. 커리큘럼 비테라고 하는 양식이 별도의 양식이 있습니다. 네. 그 양식에 작성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경력이 좀 많으면 칸이 좀 늘어날 것 같은데 이 경력 기재 순서 같은 경우는 자, 우리나라는 그 역으로 쓰잖아요. 가장 최근에 가장 최근 근무를 거. 했던 회사부터 이렇게 좀 역으로 내려가는데 외국 같은 경우도 비슷한가요?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도 가장 직전에 했던 업무가 네. 우리 회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업무 내용이기 때문에 예. 역연대 순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만 종류상으로 본다면 시간의 흐름으로 과거부터 쭉 연대 순으로 쓰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역연대 순이 있고 특이한 건 이제 기능별로 작성하는 그런 오. 방식이 또 있다라는 네. 겁니다. 예를 들자면 회계 관련 업무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회계 파트만 묶어서 별도로 작성을 하게 하는 것. 네. 세무도 마찬가지. 또 내부 회사에서 행사나 컨벤션만 열심히 기획했었다, 진행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묶어서 레주메를 작성하는 예. 그런 방법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경력을 쓸 때도 어느 정도의 좀 방법, 요령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좀 기술하는 방식 같은 게 좀 따로 있을까요? 네, 여기에서는 이제 문법으로 좀 들어가게 됩니다. 예. 문법으로 들어가게 예. 되는데 우선 첫 번째 가시적으로 블랙 포인트를 좀 사용해서 기술해 주시는 게 좋겠다. 서술어까지 다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블랙 포인트로 기호를 주시면서 몇 가지를 기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내용은 철저하게 내가 담당한 업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성과를 작성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표현 방식인데요. 과거에 내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쓸 수도 있고 예. 예, 동사 과거형으로 쓸 수도 있고 동명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연례 회의를 한번 개최를 했었다라는 것들을 과거형 동사로 쓰게 되면 hosted last year라는 걸로 시작해서 annual management conference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동명사 형식으로 작성을 하게 된다면 hosting annual management conference last year를 어디다 써야 되는지 조금 애매한 그러네요. 그런 문법이 네.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형 동사를 써주시게 되면 작성하시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쓰실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핵심적인 본질이 뭐냐면 과거의 경력 기재해서 제출하는 건요. 현재 내가 쓰고 있다 하더라도 과거의 일입니다. 지금 그렇죠. 일을 하고 있는 곳에서도 과거형으로 그렇죠. 다 기록을 해라. 그래서 동사의 과거형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사의 과거형을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성과 위주로 내용을 작성한다는 게 사실 쉽진 않은데요. 이런 네. 부분에 대해 좀 정확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에 했던 노력들을 그냥 다 버리는 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입을 해야 되는데 정성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HR 담당자가 신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숫자를 쓰세요. 숫자를 써서 제시하시게 되면 일단 그 숫자에 대한 거는 레퍼런스까지 못 들어가지만 일단 신뢰도가 조금 높아집니다. 예를 들자면 기간, 금액, 횟수 등을 곰곰이 생각하시면 본인의 경험에 반드시 녹아져 있습니다. 그걸 했다가 아니라 몇 번 했다, 얼마 동안 했다, 얼마나 많이 했다라고 표시해 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단순히 내가 받았던 업무들만 열심히 했다라고 쓰시는 것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주어진 업무들을 있다면
어떻게 수행했는지 그리고 그거를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해냈었는지 그 예를 이제 초보분들이 많이들 실수를 하거든요. 예. 이런 문장들이 많은데 내가 M&A 프로젝트를 좀 했었어. 지역 컴퍼니에서 이런 문장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씁니다. M&A project with the local company 이렇게 그냥 작성을 해버립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학생도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써놨는데 예. 이 내용은 조금 문장을 조금만 더 붙여주게 되면 네. 성과를 냈다. performed market competition analysis 그래서 시장 경쟁 분석들을 통해서 그런 성과들을 통해서 내가 M&A 프로젝트를 추진했다라고 한다면 추진한 그것에 대한 성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방법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 업무를 정확하게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갔군 이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간단한 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부분을 좀 살은 좀 붙여라. 물론입니다. 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다른 지원자들도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그 레주메 작성 방법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능동적인 표현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능동적 표현이요? 네, 업무라는 것은 이제 신입사원이나 이런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업무를 내가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업무들을 받아갖고서 그것을 수행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문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국문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영문으로 만약에 쓰게 된다면 그 업무를 내가 받아서 수행한 것처럼 작성하는 지원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증권사에서 리서치 부서에서 내가 근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애널리스트한테 매일 주요 산업 동향 뉴스를 모아갖고 전달하는 업무를 했었다라는 것을 한번 작성을 해봐라라고 한다면 was given, was responsible 이라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내가 받아서 무언가를 한 것처럼 작성이 되고 있었어요. 예. 이거 매우 간단합니다. 밑에 보시죠? 화면에 보이시죠? collected important industry news라고 하거나 예. delivered 이 2가지 단어만 사용하더라도 그분이 했던 내용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능동적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예. 방법 하나. 수동태는 좀 지양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어지간하면, 수동태는 조금 예. 지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좀 알아보죠. 두 번째는 문장 좀 간결하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한국말로 문장 써도요. 글 좀 쓰셨다는 분들은 자주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장이 만연체로 길어지게 되면 하다가 본질을 잊어버려요. 방향 잊어버려요. 늘어지죠. 그렇죠. 나중에 읽어보면 이상합니다. 맞습니다. 영문도 마찬가지예요. 영문도 마찬가지니까 문맥 틀어지지 않게 짧게 써주십시오. 근데 설명하는 걸 어떻게 짧게만 쓰느냐? 인사 담당자들은 그 짧은 문장들을 읽는 것들을 굉장히 익숙해 하고요. 또 그 짧은 문장 속에서 원하고 하고 싶은 얘기들이 무엇인지를 대략 다 간파해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신뢰하시고 간결한 표현들을 써주시면 좋겠다. 세 번째, 중요한 거죠. 전문성을 좀 갖춰서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예. 방법이 있습니다. 잘 메모하세요. 용어를 좀 전문 용어들을 공부하셔갖고 그 용어들을 활용해 주십시오. 두 번째,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의 실제 부서명이나 조직도 분석 정도는 한번 해봐 주십시오. 회사마다 팀 이름이 다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고 기술이나 엔지니어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장비명 꼭 기입해 주시기 바라요. 이런 부분들이 작지만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이모티콘이라든지 화려한 색깔이라든지 이런 네. 요소가 좀 들어가면 많이들 좀 우리나라도 물론이고요. 네, 이런 부분은 좀 많이들 주의할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좀 다들 정확하고 전문성 있는 레주메를 쓰고 싶어 하지만 네. 이렇게 하다 보면 경력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여러 개 좀 자신이 없으면 자꾸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실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방금 직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간절하거든요. 예, 맞아요. 간절하고 내가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싶은데 많이 쓰면 안 된다고 하니까 조심 작성하게 되고 너무 커팅을 하다 보니까 분량이 적어지고 네. 아주 딜레마에 빠져서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흔히 MS 오피스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내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시스템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형식을 임의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좌우측 상하 여배 그대로
줄간격 그대로 폰트 크기만 그냥 말씀드린 대로 10에서 12포인트 예. 작성을 해서 쓰긴 쓰되 주의하셔야 될 점들은 이제 허위 내용 같은 경우는 절대 쓰시면 안 되겠죠. 아, 그럼요. 해고 사유가 되니까. 예. 근데 다른 것들 좀 애매한 경우들이 사실 있긴 한데 예. 그것 그것 중에서 절대 지양하고 조심해야 될 세 가지 항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과거에 근무를 어디서 했는데 그 근무 기관을 속이는 그런 문제, 틀리거나 이런 것들은 또 얘기가 다릅니다만 예. 의도적으로 속이는 문제 그것은 절대 안 되고요. 연봉 부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연봉 예전에는 내가 얼마까지 받았다 한 1,000만 원 높여서 이런 건 레퍼런스 금방 됩니다. 또 직책이 얼마큼 돼 있었다. 이것 때문에 경력 위조라든지 학력 위조라든지 사회적인 저명 인사들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거랑 예.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근무기관, 연봉, 직책은 절대 속이지 말고 정확하게 작성해라라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허위 내용 기재는 사실 당연한 거지만 네. 하지 않으면 이제 하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지만 네. 이런 거를 좀 뭐 외국 기업에서 다 확인을 좀 하는 편인가요? 레퍼런스 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네. 레퍼런스 하기 힘들어서요.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만 보고요. 네. 다른 것들은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런 유혹에 빠지는 거죠. 조금 바꿔도 모를 텐데. 모를 텐데 네. 조금씩은. 근데 이렇게 좀 허위 내용 기재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은가요? 한번 좀 사례를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적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근무 경력, 업무 역량, 능력들, 종류들을 나열을 하는데 내가 받았던 업무는 세 가지였고 수행했던 게 세 가지였는데 우리 팀장이라 팀원들이 했던 업무들을 두 가지, 세 가지를 같이 붙여요. 아, 네. 명확하게 붙였지 떨어져 있었지만 옆에서 보니까 그 업무들을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처럼 메이크업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게 좀 결국 들통이 나서 합격이 취소가 되거나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한가 그럼요. 봐요. 그 업무 바로 급한 업무가 옆에 팀원 거였어요. 네. 바로 업무를 줬는데 실수해버리면 예.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제 탄로가 나니까. 네, 그런 건 확인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렇죠. 또 실제인지.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허위 내용 기재는 안 된다는 점 저희가 강조를 좀 드립니다. 네. 자, 기본 레주메를 조금씩 변형을 해서 기업별로 제출하는 것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 기업별로 작성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기업별로 작성하는 거 좋은데요. 문제는 기업 수가 많다는 거예요. 또 내가 지원하고 싶은 회사가 두세 개 정도로 다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분들은 관계가 없는데 이 직무들을 하고 있는 이런 유의 산업군에 있는 회사라면 어디든 좋아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예. 기업 수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용을 좀 조정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해요. 예. 사실 이렇게 좀 레주메를 이제 당장 내가 취업을 네.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양식 같은 거는 워낙 많잖아요. 인터넷에 샘플. 찾아보면 예, 그런 네. 샘플을 보고 이렇게 좀 만들어두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요즘은 그렇죠. 미래를 대비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씩 변형하는 거는 방법이 안 될까요? 지원자들 말씀을 빌어서 하게 되면요. 네. 기본 이력서라고 네. 하는 본인의 이력서를 만들어 놓고 네. 그 이력서를 가지고 공고가 나오는 회사들 이런 데다가 지원을 하거든요. 네. 이게 문제가 돼요. 해외 취업은 좀 덜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절대 지향하도록 하는데요. 공채 시즌에 10개 회사, 20개 회사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50개, 100개 나오거든요. 이럴 때 회사별로 쓰게 되면 50개, 100개 다 못 씁니다. 열심히 쓰고 수정하다가 50개 정도 열심히 하고 냈어요. 나머지 50개는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직무 기준으로 써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직무는요. 많아봐야 3개에서 5개 이내입니다. 예. 프로필을 레주메를 5개 정도만 써놓고 그 직무를 채용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어디든지 그냥 편하게 던질 수 있습니다. 예. 나만의 샘플 같은 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직무로 만들어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50개 아니라 100개, 200개도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실제로 훈련해서 그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내고 굉장히 네. 짧은 시간에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것이 공채가 없다는 점이에요. 예, 예. 수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별로 작성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국내 쪽이라고 한다면
있으면 이거 지양하고 직무 쪽으로 맞춰드렸을 겁니다. 그렇군요. 이 레주메라는 게 직무별로 좀 상이합니까? 어떻습니까? 직무별로 상이하죠. 네. 아까 전문 용어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전문 용어가 다르듯이 아. 하고 있는 업무 내용도 다르거든요. 예. 아나운서님 하시는 거 틀리고 카메라 감독님 하시는 업무 틀리고 분명히 다르거든요. 한 예.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리고 이 레주메에서 좀 그래도 내가 제일 좀 강조하는 부분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좀 강조를 하는 게 좋을까요? 레주메에서 강조할 수 있는 거는 본인 역량을 솔직하게 자세하게 작성해보는 거예요. 네. 작성하는 시점에서 떠올리지 마시고요. 본인이 그동안에 준비했던 거 역량 맵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왔던 경험들을 잘 기록을 해놓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그것들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그 항목들과 매칭이 돼요. KSA 어떤 것들을 공부하고 어떤 기술들을 익혔으며 어떤 활동들과 태도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역량 맵에서 자세히 정리를 해놓으시게 된다면 작성하는 시점에서 그걸 아주 유용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매끄럽게 떨어져요. 예, 네네. 그렇군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이렇게 레주메 이야기를 아까도 뭐 허위 내용 기재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짚어봤는데 그 네네. 외에도 레주메를 쓸 때 좀 우리나라 학생들, 취업 준비생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실수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가장 많은 것이 작성 방식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요. 기술하시오라고 한 건 기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술이나 설명하라고 그런 건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 질문에도 모두 다 서술 형식으로 쓰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네. 말씀드렸죠. 기술은 정답의 가지수가 복수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예. 출제하거나 질문하는 사람이 복수의 답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질문이란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만 얘기해서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면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는 항목들이 누락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친구를 내가 꼭 뽑아야 된다는 확신이 없게 되고요. 그렇죠. 그 확신이 서지 않게 되면 합격 못 지키고 불합격 선에다 놓게 됩니다. 서로 구분하게 되죠. 그렇군요. 보통 이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해외 취업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네.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레주메를 쓰는 기간까지가 얼마나 걸릴지가 궁금해요. 이 레주메라는 게 정말 막막하거든요. 써보지 않은 사람들은. 개인 능력 차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네. 문서 작성 능력이 중급 이상이어서 자연스럽게 문장을 듣고서 작성할 수 있다. 또는 내 머릿속에 지나가는 문장을 한국 문장을 자연스럽게 문장으로 작성을 할 수 있다. 완성도 변은 조금 빠지더라도 네. 작성할 수 있다라는 수준에서 보자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량 맵이 기본 소재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 분들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서 작성하게 되면 일주일 정도면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아, 일주일이요. 그런데 두 가지 능력을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거 갖추는 기간을 더하시면 됩니다. 예, 그만큼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해두는 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네. 자, 이 방송 보는 친구들도 정말 뭐 레주메 마음은 잘 쓰고 싶은데 어딘가에 나 혼자서 혹은 이제 같은 처지의 그 스터디나 이런 네. 뭐 친구들끼리는 분명히 서로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다른 직무 겹치지 않는다고 해서 막 객관적으로 봐주자 하지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럴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건 멘토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예. 그 멘토 찾아서 산만리하지 마시고 예. 본인이 학생이시라면 그 학교 내에서 먼저 찾으세요. 다만 외람되지만 학문적으로 박사님이신 교수님들 붙들고서 고민하고 그분들 괴롭히지 마시고요. 예. 학교 내에 취업과 관련된 것을 많이 연구하셨다든지 교육 훈련을 많이 하신 취업센터라든지 예. 이런 데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먼저 만나서 우리끼리 스터디한 모임에 한 번 정도는 초대해서 예. 피드백과 코칭을 받아보시거나 이런 방법들을 우선 먼저 권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외부에 있는 특강이나 또는 교육들을 이수하시고 거기에서 또 다른 선생님들을 멘토들을 만나신다면 예. 두 번째, 세 번째 피드백과 조언들을 받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붙여나가고 강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레주메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자, 다음으로는 레주메를 제대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제대로 쓰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린다는 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항목들을 결합시켜서 예. 어벤져스로 완성시키시면 돼요. 네, 그러나 작성해야 될 때 내가 작성하는 게 아까 제가 화자 중심으로
1인칭으로 쓰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신다면 내 입장에서 쓰지 말아주세요. 그 서류를 받아보고 서류를 활용하는 곳은 기업이며 그 서류를 받아보고 체크하는 HR 담당자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읽을 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문법과 그런 문장, 그런 내용들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전체적인 내용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좀 어떤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뭐 정리한 것만 지금 한 10가지가 넘는데요. 네. 그중에서 레주메에 들어가야 되는 그 패턴 폼들을 상당히 많이 찾아보시더라고요. 구글링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서 개인정보는 어떤 식으로다가 타이틀에 위치를 하는지, 그다음에 objective라고 하는 지원 목표가 어떻게 작성되면 좋은지, 업무 경영이나 경험 같은 것들 작성 방법, 그다음에 언어 구사, 언어를 할 때 보면 두세 줄밖에 작성을 못 하시는데 그 부분, 또 기술과 자격증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코멘터리 하시면 좋은지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예, 아까 교수님께서 뭐 레주메 쓰기 어려우면 좀 멘토를 찾아라라고 하셨는데 네. 글쎄요, 저는 저희 방송만 좀 보셔도 정말 많은 부분의 팁을 좀 얻어가시지 않을까. 굉장히 훌륭한 멘트죠.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가 커리어 칼리지 김한기 교수님과 함께 해외 취업 시 작성하는 이 레주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성공한 해외 취업 되시길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